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지금까지 일당 독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자민당에 의한 비리가 벌어져도 문제시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국민들이 속인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2012년 일본에서는 공공보안법이 제정됐습니다. 사회의 공공질서를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 법률은 사회의 공공질서를 위해서 공공장소에서의 방사능 측정과 그 정보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위반 시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특정 비밀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방위, 외교, 스파이 활동의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강요들의 판단으로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며 이 비밀을 제공받은 공무원 혹은 민간업자가 외부에 누설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의 형벌을 가하는 법안입니다. 게다가 특정 비밀보호법에 의하면 비밀에 접근하기 위해 계획, 타인에게 조언, 대중에게 호소하는 각종 취재, 조사, 시민 행동이 모두 불법이 됩니다. 완벽하게 언론 통제로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건은 이 특정 비밀보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생겨났습니다. 자민당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제정했는데 문제는 정치인의 프라이버시를 일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동일선상에 놓고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거대 매스컴 이외의 출판사, 개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가 정치인의 스캔들을 폭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여서 규제 대상이 됩니다. 2017년에는 테러 등 준비죄, 이른바 공모죄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대 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공권력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온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감시사회로 다가가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행동이라는 것이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이로 인해 인권 탄압, 비판 여론 봉쇄 등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 법안대로라면 일본 국민은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법들이 일본에서는 아주 쉽게 통과됐습니다. 국민들의 관심 뒤에서 권력을 잡은 자민당은 손쉽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더 끔찍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로 민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자민당 정부는 거의 모든 것을 민영화해버렸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민영화된 회사들이 단합했다는 뉴스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단합이 적발됐다는 소식은 자주 나오는데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공공요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전력, 전기요금 4배로 경영자, 폐업밖에 없다. 연료 가격 상승 배경, 전환할 곳을 찾지 못하고 최근에는 연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전기요금이 4배나 올랐습니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8만엔, 신전력 요금 왜 급등? 한 달 전기요금이 80만 원이나 나왔다는 이 기사는 작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일본의 전기요금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도까지 민영화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수도 사업 4월 1일부터 민영화, 미야기현 운영권 매각. 4월 1일부로 일본은 본격적인 수도 민영화가 시작됐습니다. 미야기현은 지난 12월 민간 기업의 수도 운영권을 10억엔, 하나 약 100억 원에 매각했고 4월 1일부터 수도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본 지자체 중 최초로 미야기현이 수도 민영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야기현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차례차례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가 다시 공영화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너무도 조용한 외침입니다. 수도, 가스, 전기 등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라이프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라이프라인의 요금이 급상승하고 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진다면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일본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일본 정치인의 비리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베노마스크, 골판지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일본 언론조차 잘 다루지 않은 비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새 500엔 동전 보급되지 않는 이유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도 2년 뒤에는 2년 뒤 새로운 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일본은 2021년 새로운 500엔 동전을 먼저 발행했습니다. 갑자기 동전이 바뀌어서 동전이 들어가는 자판기, 버스 등은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4년 화폐 개혁을 할 때 모두 한꺼번에 바꿀 수도 있는데 동전만 먼저 새롭게 발행한 것을 두고 관련 업계와의 유착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더 황당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비비 12조엔, 용도 90% 불명. 코로나 예비비로 12조엔을 사용했는데 그중 90%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자민당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고 사용한 금액이 12조엔, 하나 약 12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중 90%의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 국민 세금 110조 원이나 하는 금액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음에도 이 소식을 전하는 곳은 니온 케이자이가 유일합니다. 110조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커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베트남 국가 예산이 66조였고 태국은 99조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11조엔이 사라지다니 너무하잖아. 인터넷 공작과 친구 기업에 사용했을 것이다. 예산 11조엔의 최종 용도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큰 돈인데 어느 정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는 유권자와 재정 민주주의를 경시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에도시대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막부는 부흥을 위해 세금을 징수했지만 대부분 부흥과 관계없는 재정으로 돌렸다고 한다. 자민당도 300년 전에 막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로는 재원이 부족해 미래의 빚이 라는 말을 납득하는 사람은 누구? 일반 가정의 휴지도 이것보다 아껴 쓰겠다. 찾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찾아라. 저는 일본에 가면 시민운동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한국이 부럽다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본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일본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다르게 우리 국민들은 깨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